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한 가장의 퇴직 이후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꿈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깨닫게 됩니다. 눈부셨던 은퇴식이 끝난 뒤 찾아온 공허. 그리고 자식들이 모은 정성 한 줌이 어떻게 새로운 불씨가 되어 또 한 번 집안을 밝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날, 정태수는 낡은 사무실 책상에서 가져온 회색 서류 가방을 열어 오래전부터 끼적여 두었던 은퇴 후 계획 노트를 꺼냈다. 20대 막내 사원 시절부터 적어둔 꿈. 바다내음 선술집이라는 글씨가 노트 맨 앞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아내 고영숙은 남편의 눈빛이 소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잠시 미소 지었다가 곧 현실의 무게를 떠올리며 걱정으로 찡그렸다. 노후 자금으로 안전한 적금을 들거나 자식들 결혼 비용을 마련하자는 주변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태수는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모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콕콕 찔렀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을 간판에 달아볼 기회라며 노트를 들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족 회의를 선언했다. 첫째 아들 동희는 노트에 적힌 원가 계산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지적했지만 날카로운 말끝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묻어 있어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가게 자리는 재개발이 지연된 상가촌 같은 거리에 잡혔다. 간판 업자는 바다를 상징한다며 파란 LED 조명을 제안했지만 정태수는 촌스러운 빨간색을 고집했다. 멀리서도 딱 보여야지. 회식 나온 직장인들이 길 건너에서도 여기 있다 알아볼 거야. 그는 새벽까지 직접 붓을 들어 간판 시안을 손봤고 손끝에 묻은 페인트 냄새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강릉 방파제에서 맡았던 비릿한 바람과 닮아 있었다. 개업 전날 냉장 쇼케이스와 싱싱한 해산물이 한꺼번에 도착하자 가게는 작은 수족관처럼 반짝였고 첫 영업날 저녁 이웃들과 옛 동료들이 몰려와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로 들썩였으나 그 흥청거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휴식이 사치처럼 느껴지던 첫 달을 지나자 현실의 파도는 거칠었다. 근처 회사들은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를 온라인 송년회로 대체했고 늦은 밤까지 술잔 부딪히던 풍경은 사라졌다. 손님 대신 빚이 쌓였고 전기세 고지서가 유리문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다. 주말마다 줄을 서던 배달 전문점들은 1인 혼술 세트를 내놓아 손님들의 발길을 빼앗아 갔다. 무엇보다 정태수에게 가장 쓰라렸던 것은 SNS 후기 사진 속 흐릿하게 찍힌 조개 껍데기와 가성비 아쉬움이라는 한 줄 평이었다. 그는 자정이 넘어 청소를 마친 뒤 홀에 앉아 그 댓글을 수십 번 되씹었고 해동이 덜 된 회 한 접시가 손님의 눈치 빠른 카메라 앞에서 푸석해지는 장면을 떠올리며 혀를 깨물었다. 결국 폐업 신고서를 꺼낸 날, 노트맨 앞장 바다내음 선술집 위에 정태수는 마지막 정리라는 글씨를 적었다. 쇼케이스 속 키조개와 멍게는 새벽 시장의 반값으로 넘겼고 LED 전선을 뽑은 간판 껍데기는 창고 구석에 세워두었다. 집에 돌아오자 식탁 끝에 놓인 낚싯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취미로만 즐기던 그 낚싯대는 이제 그의 남은 시간을 집어삼킬 듯 손잡이를 번들거렸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남해 포구 방파제에 앉아 첫 캐스팅을 던졌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찌가 일렁이는 동안 실패의 쓴맛을 간장처럼 삼키는 시간이 이어졌다. 3시간 만에 건져 올린 것은 어린 볼락 2마리와 손바닥만 한 잡어뿐. 정태수는 퀭한 눈으로 그것들을 놓아주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낚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혹독한 자기검열이 파도처럼 마음을 때리던 그 순간 어깨 위로 떨어진 이슬방울이 한기와 함께 깊은 허물을 더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법. 폐업 후 한 달간 방파제로 출근하듯 다니던 그의 모습을 큰아들 동희가 회식 자리에서 받은 CCTV 캡처 사진으로 확인하게 됐다. 화면 속 아버지는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텅 빈 아이스박스를 옆에 두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동희는 핏기 잃은 아버지의 손등과 곤색 점퍼를 알아보고 가슴이 저릿해졌다. 곧바로 불려온 둘째 서연과 막내 지우는 카페 2층 구석에 앉아 말없이 시선을 맞췄다. 각자의 월급 통장을 넘기고 대출 이자를 계산하던 전자계산기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러나 셋은 맥주를 다 비우기도 전에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결의를 읽었다. 아버지는 낚싯대가 아니라 손님을 만나야 웃어. 서연의 낮은 목소리를 동희와 지훈이 굳게 담은 입술로 받아들였다. 그날로 작지만 따뜻한 목표가 정해졌다. 동네 학생들이 하교길에 들를 수 있고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포장해 갈 수 있는 치킨집. 이름하여 바람맛 치킨. 간판에 닭다리와 낚싯대를 교차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셋은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자 분식집 권리금과 중고 튀김기 값, 달 공급 계약금을 합쳐도 빠듯했지만 월세가 낮고 학교 세 곳이 삼각형처럼 둘러싼 골목 상권은 천금 같았다. 불안은 컸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저녁 6시. 카페를 나서는 세 남매의 그림자는 긴 봄 노을에 겹쳐 하나로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동희는 가방 속 사업 계획서 1차 안 폴더를 끌어안았다. 종이 위에 거칠게 그려진 작은 치킨집 도면은 실패로 고개 숙인 가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첫 낚싯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방마다 불이 꺼져도 노트북 화면에 희미한 빛이 창문을 비췄고 그 빗줄기는 아직 식지 않은 온기를 증명하듯 골목길을 살포시 밝혀주었다. 새로운 골목의 낡은 분식집은 문틀부터 기름 한 개가 껴 있었다. 주말마다 셋이 모여 파낸 타일 줄눈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고 오래된 튀김기는 전원을 꽂자마자 덜컹거리며 불길한 진동을 냈다. 동희는 공대 시절 배운 여력학 지식을 총동원해 히터 코일을 분해했고 막내 지우는 온라인 중고 카페에서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헐값에 구해와 하루 종일 사포질을 했다. 서연은 회사 연차를 쪼개 메뉴 연구에 매달렸다. 셋은 퇴근 후 모여 미리 주문해 둔 냉동 닭다리와 신선한 닭날개를 번갈아 썰어가며 양념 배합을 바꿨다. 설탕, 간장, 사과 퓨레 비율을 0.5% 단위로 조정하고 마지막엔 고춧가루 대신 직접 말린 파프리카 분말로 색을 내니 매캐한 향이 훅 치고 올라왔다. 새벽 2시가 넘어 바닥 청소를 마칠 즈음 미세한 양념 오차에 따라 튀김옷이 들쑥날쑥 부풀었다. 지훈이 맛을 보며 이 조합은 머랭처럼 가볍다라고 중얼거리자 동희가 프랜차이즈랑 붙어도 밀리지 않겠다며 입술 끝을 올렸다. 그 사이 정태수는 낚시터와 집을 오가며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만 눈치챘을 뿐 구체적 계획은 알지 못했다. 그는 종일 바다를 바라보다 해가 저물면 중고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슬쩍 내민 서연의 카드명 세서에서 식자재 전문몰이라는 결제 내역을 발견했지만 자식들이 회식이나 놀러 다니는 줄로만 짐작했다. 어느 날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온 그는 쌓여있는 대형 박스를 발견했다. 박스 겉면에는 에어프라이어 12업 소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옆에는 8칸짜리 닭다리 전용 렉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정태수는 박스로 덮인 로고를 슬쩍 들춰보다 빠르게 테이프를 다시 붙였다. 가슴 한켠에서 불길한 추측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혹시 또 빚을 내 뭘 꾸미는 건 아닌가. 그는 송나라 도공처럼 섬세하던 자식들이 섣부른 투자를 감행할까 두려웠다. 마침내 예정일보다 이틀 빠른 토요일. 셋은 정태수를 새로 개발된 방파제 포인트를 알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목적지는 낡은 골목 가장 안쪽. 주황색 간판들이 낡아 퇴색한 골목길. 길끝 분식집 셔터 앞에서 지훈이 리모컨을 눌러 셔터를 올리자 새하얀 불빛이 튀김기 위로 퍼졌고 달 모양의 줄 조명이 반짝반짝 빛났다. 간판에는 바람맛 치킨이라는 글씨가 붉은 낚싯대 위에 휘날리듯 그려져 있었다. 정태수는 벽에 걸린 LED 시계를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장난치는 거냐? 그러나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자 그의 표정은 서서히 얼어붙었다. 기름이 아직 한 번도 끓지 않은 튀김기, 은은하게 달궈진 조리대, 그리고 벽면 가운데에 큼직하게 걸린 선술집 대신 치킨집으로 다시 낚자 라는 손글씨 포스터. 모두 자식 셋이 고른 색, 자식 셋이 붙인 나사, 자식 셋이 만든 슬로건이었다. 정태수는 무릎이 풀린 듯 문턱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들었냐는 첫마디 뒤에는 왜 내게 상의도 없이라는 두려움이 실려 있었다. 동희는 숨 고를 틈도 없이 준비한 설명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대출은 없어요.
우리 셋이 월급을 조금씩 빼서 모은 거예요. 권리금도 협상해서 반값으로 깎았고요. 서연은 달 공급 계약서와 POS 단말기, 렌털 약정을 보여주며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지우는 본사 프랜차이즈 수수료, 대신 자체 마케팅을 위한 예산 계획을 펼쳐 보였다. 정태수는 빳빳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1년 내 BEP 달성이라는 굵은 글씨를 보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과거 해산물 선술집 계획을 발표하고 온 가족을 설득할 때 자신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숫자들이 자식들의 종이 위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감동과 두려움은 동전 양면처럼 붙어 있었다. 정태수는 내가 실패했는데 또 내 이름 걸고 망하면 어떡하냐며 숨죽인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아버지, 이번엔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셋이 뒤에 있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지훈이 튀김통 옆 스테인리스 바닥에 새긴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는 글귀엔 닻은 떨어졌고 항해는 지금부터라고 새겨져 있었다. 정태수의 눈동자에 조명이 비치며 초승달처럼 흔들렸다. 유리 흰빛이 맺힌 눈동자 끝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식탁 위에 동그랗게 번졌다. 그날 밤 정태수는 분식집 주인에게서 넘겨받은 오래된 전기 배선도를 정리하며 새벽 1시까지 가게에 남았다.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월요일 출근 준비를 해야 했지만 홀로 남은 그는 식당 바닥 방향을 잡고 환풍기 청소도 직접 했다. 튀김기소 단쪽을 닦아내는 순간 이전 선술집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조개칼이 튀김기 망 사이에 걸려 있었다. 철수용 박스에 담는다며 집어왔던 그 칼날 끝이 마치 이제 흙 속 말고 기름 속에서 다시 나를 세워라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서랍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칼을 정성껏 닦아내고 손잡이를 살짝 갈아냈다. 마치 내내 얼어있던 가슴에 온기가 돌듯 칼날이 살금살금 빛을 찾았다. 그 손길은 아직 거칠었지만 슬픔보다 설렘이 조금 더 컸다. 일요일 아침, 첫 비공식 시식회가 열렸다. 닭 냄새는 동트기 전 이 골목 한복판을 범람했고 지나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봤다. 정태수는 널찍한 웍에서 튀김옷이 노릇하게 변하는 속도를 살피며 마음속 시계를 맞췄다. 180도에서 7분, 기름 온도 100% 유지, 배출구 수증기량 일정. 그가 과거 공장 관리직 시절 공정 차트로 속내를 달래던 버릇이 여기서 되살아났다. 첫 닭다리를 건져 올려 김을 빼자 튀김옷이 사각사각 금빛으로 부서졌다. 새 자식이 차례로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름에 한 번 더 블렌칭하는 이중 공정 덕에 살은 촉촉하고 껍질은 가벼웠다. 지훈이 와. 이건 입안에서 파도치는 소리라고 감탄하자 정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실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 한 입이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개업 신고, 위생 교육, 카드 단말기 설치, 달 공급 물류 스케줄 등 넘어야 할 서류, 산만한 언덕들이 발 앞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가게가 무슨 스토리를 파느냐였다.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모두 SNS 사진발과 배달 할인 쿠폰으로 승부하고 있었고 1인 가구들이 즐비한 이 거리에서 가족 스토리가 과연 먹힐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동희가 우리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정태수는 선술집 시절 블로그를 운영하다 실패했던 기억에 또다시 불안이 올라왔다. 그러나 지우는 이미 샵단 내린 치킨이라는 태그를 선점했고 서연은 쉰장 한정 수제 양념병을 디자인해 3D 프린터 출력 견적까지 받아두었다. 작은 치킨집은 영업조차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었다. 밤 10시, 전단지 3,000장이 인쇄소에서 도착했다. 간판만 봐도 이야기가 느껴지는 치킨이라는 문구 아래 낚시만 하던 아버지와 셋 남매가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섰습니다라는 문장. 정태수는 전단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실패와 낚시라는 단어가 동시에 콕 박혀 있었다. 그는 내 실패를 광고 문구로 써야 하냐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동희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말했다. 아버지의 실패가 부끄럽다면 우리도 부끄럽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 때문에 더 뜨거워졌어요. 전단지 문장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지만 잠시 뒤 정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단지를 천천히 접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접으며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세 장째를 접을 즈음 손끝에서 묘한 울림이 올라왔고 그 울림은 눈에 맺힌 물기처럼 품 안에 조금 남은 두려움을 물려가고 있었다. 주중 내내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도 갈등은 계속됐다. 남학생들은 프랜차이즈 아니면 별로라며 지나쳤고 어떤 아이는 초크키친 같은 거예요? 가 묻기도 했다. 오후 4시 포장 주문 첫 전화가 울리자 지우는 심장이 뛰어 가슴이 뻐근했다. 동희가 전표를 붙잡고 주방으로 들어섰고 정태수가 닭을 건져낼 때 서연은 땀이 송골송골 솟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초시계 버튼을 눌렀다. 바삭한 닭 한 마리에 떨리는 정성, 네 사람이 얹혀 포장 상자가 닫혔고 2시간 뒤 배달 앱 평점 창에 별점 5개와 함께 부모님이 해주시던 손맛 같아요라는 첫 리뷰가 떠올랐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잠시 숨을 죽였다. 작은 초록불이 밤골목에 비치듯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한 줄기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 빛은 전조였다. 일주일 만에 별점 5의 첫 리뷰를 얻었지만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딱 그 다음 날 육가공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생닭 단가가 일괄 15% 인상됩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여분의 원가를 간신히 맞추고 있던 재무표는 순식간에 붉은 글씨로 물들었다. 동희는 서둘러 다른 공급선을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며칠 새 가격이 뛰었다. 낮에는 장사, 새벽엔 가격 비교. 눈이 충혈된 채로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두드리는 시간이 늘어가자 가족들의 말투도 차갑게 변했다. 하필 그 무렵 첫 배달 플랫폼 점검이 예고됐다. 앱 운영팀이 위생 상태와 소비자 응대를 평가해 노출 순위를 조정하는 날이었다. 정태수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웍 손잡이를 새로 조이고 튀김기 뚜껑을 닦아냈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오후 4시 서류 가방을 든 점검 직원 둘이 들어왔고 매뉴얼대로 온도와 유효기간을 체크했다. 그런데 오븐 위에 미처 치우지 못한 가정용 가스버너가 눈에 띄었다. 전날 지훈이 소스를 농축하려고 가져왔던 버너였다. 직원은 업소용이 아니니 화재 위험 항목에 해당한다고 메모를 남겼다. 해결 가능 수준의 지적이었지만 점수는 깎였다. 직원이 돌아가고 난 뒤 정태수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가스버너를 내려다봤다. 잘못은 바쁘다는 이유로 작은 규정을 무시한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는 자식들 앞에서 꿇어앉다시피 고개를 숙였다. 내가 또 일을 망칠까봐 겁난다. 위기의 그림자는 온라인에서도 번졌다. 어느 유명 맛집 블로거가 가게를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인플루엔자 여파로 작은 닭날개만 들어온 날이었다. 양이 적다는 리뷰가 밤사이 퍼지며 가격 대비 실망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별점 3개였다. 지우는 진땀을 흘리며 답글을 달았지만 다음 날 오전 학교 앞 전단지를 돌리던 서연은 학생들 입에서 어제 그 리뷰 봤어? 라는 수군거림을 들었다. 전단지 상자가 순간 시멘트처럼 무거워졌다. 이 와중에 핸드폰 알림음이 연속으로 울렸다. 카드 결제 승인 실패다. POS 단말기 렌털비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동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넋이 나갔다. 어제 새벽에 들여온 포장박스 대금이 자동 결제되면서 잔액이 바닥났던 것이다. 동희는 숨을 삼키며 서연에게 연락했지만 서로 이미 예민해진 상황에서 통화는 곧 언쟁으로 이어졌다. 왜 예비비를 더 확보하지 않았냐. 신규 박스가 필요 없었다. 마케팅 비용부터 줄여야 했다.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날 늦게 출근하던 정태수가 전화기를 빼앗아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누구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다. 해결책부터 찾아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도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정태수는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시장 통닭집을 찾아갔다. 기름내를 뒤집어 쓴 친구는 냉장고 발주표를 보여주며 생닭은 벌써 3번 올랐어. 너희처럼 작은 데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친구는 또 프랜차이즈는 본사 물량으로 가격을 방어하지만 개인 점포는 인생 걸린 도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태수는 친구의 말 속에서 선술집이 무너질 때 느꼈던 처절한 무력감을 다시 떠올렸다. 돌아오는 길, 골목가로등 밑에서 발걸음을 멈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묽게 번졌지만 빗줄기는 얇아 손바닥만 했다. 그 빛에 맞춰
귀를 기울이자 파도 소리 대신 기름 끓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 맴도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태수는 가게 문을 열어젖히고 전날 들고 온 시장표 전단지를 꺼냈다. 국산 신선육 직거래라고 적힌 숫자 아래 시장 직송 번호가 있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끌어 시장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새벽 물류, 트럭 엔진음이 심장처럼 요동쳤다. 시장 통로 깊숙한 곳에서 달상자를 싣고 있던 도매상에게 다가가 정태수는 어떻게든 직거래를 요청했다. 도매상은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지만 정태수가 상자 정리와 부자재 운반을 거들며 한 달만 기회를 달라고 고개 숙이자 마침내 일주일 시범 공급을 허락했다. 그 대신 조건은 까다로웠다. 오전 6시 이전에 직접 운반해 갈 것, 당일 현금 결제, 반품 불가. 정태수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등에는 선술집대 익숙해진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달걀 비린내가 묻었다. 자전거 뒤에 달상자를 실어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동희와 서연은 이미 가게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전날 다툰 뒤 어색하지만 아버지의 달라진 눈빛이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정태수는 아무 말 없이 솜재킷을 벗어 달상자를 덮었다. 오늘 매장이 열리기 전에 손질부터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세 가족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숨차게 움직였다. 오전 10시 오픈과 동시에 첫 전화가 울렸다. 어제 블로그 리뷰 봤는데 양이 적다는 말이 있던데요?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이 전화를 넘겨받아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불편을 느끼셨다면 무료 사이드를 포함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 사이즈를 20% 키웠습니다. 정태수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반. 그 전화번호로 2마리 세트 주문이 들어왔다. 이어지는 주문 속에 작은 희망이 한 겹 더 쌓였다. 그러나 점심 무렵 주방 에어컨이 멎었다. 낡은 배선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불꽃을 튀긴 것이다. 끈적한 기름 열기에 주방 내부 온도는 38도를 찍었다. 닭을 튀기는 기름 온도가 불안정해지자 튀김옷이 거뭇하게 타버렸다. 지훈이 타이머를 끄고 기름을 버리려던 순간 탁자 위 조미료 통이 흔들리며 떨어졌다. 스테인리스 바닥을 쾅 울린 통을 바라보며 정태수는 선술집 폐업 직전 터졌던 냉장고 고장을 떠올렸다. 똑같은 절망감이 핏줄을 타고 올라왔다. 멈추지 마. 동희가 소리쳤다. 그는 에어컨 차단기를 내리고 업소용 선풍기를 창고에서 끌어왔다. 지우는 창문을 모두 열어 공기를 빼냈다. 서연은 즉석에서 블랙갈릭 스페셜이라는 메뉴를 생각해 냉장고 안 흑마늘 소스를 꺼냈다. 타서 거무스름해진 튀김옷을 흑마늘 소스에 버무리자 실패한 색감이 오히려 독특한 풍미로 바뀌었다. 위기는 또 다른 메뉴로 탈바꿈했다. 그날 SNS 라이브 방송에서 뻑뻑살 싫어하는 사람도 씹자마자 녹는다는 말이 번졌다. 밤 10시. 하루 매출은 어제 대비 60% 상승했다. 그러나 간신히 앞에 불을 껐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주방 바닥에 고여있던 물을 밀대로 밀어내며 정태수는 등허리를 펴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 전등 보호캡의 작은 불나방이 날개를 파닥이고 있었다. 차북처럼 미약하지만 끝까지 돌아가는 그 날갯짓이 그의 시야를 차지했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낙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아직 발이 남아있지 않나. 혼잣말 같았지만 옆에서 바닥을 닦던 지훈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빛은 희미했지만 서서히 힘이 실려 있었다. 그 밤 세 자식은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셋은 누구도 먼저 돌아서지 못하고 몸을 미묘하게 기댔다. 그것은 갈등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겠다는 말 없는 약속이었다. 가을비가 새벽부터 주룩주룩 내려 골목 포장도로를 어둑하게 적셨다. 지친 오토바이 머플러 소음을 뒤로 한 채 가게 셔터를 여는 순간 정태수는 기름 냄새에 섞여 들어온 습기 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오늘도 분명 문제가 터질 것이고 또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으나 동시에 그 막막함이 서서히 동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스스로 감지했다.
그는 주방벽에 붙여둔 첫날 매출 269인분 메모 옆에 새 메모지를 덧붙였다. 새벽 시장 직거래 7일차 원가 9% 절감 적힌 숫자를 보고 있자니 실패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마음 한켠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자부심이 올라왔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설렘과 닮아 있었다. 개점 준비를 마칠 즈음 서연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손에는 배달 플랫폼에서 보낸 우편이 들려 있었다. 흑마늘 신메뉴를 라이브로 소개한 영상이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에 걸려 신상 이색 메뉴 섹션에 노출된다는 통보였다. 노출 기간은 48시간이지만 주문 급증에 따른 고객 응대를 증명해야 순위가 유지된다고 적혀 있었다. 글을 다 읽기도 전에 동희와 지훈이 주방으로 뛰어들어 각각 닭 손질과 소스 병임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정태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주방 출입문 위에 매달린 작은 풍량계 장난감을 돌려보았다. 선술집 폐업 직후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체념했던 시간이 뇌리를 스쳤다. 그때 그는 바람을 피해 등을 돌렸고 이제는 바람을 향해 팔을 펴고 있었다. 분주함이 극에 달한 오후 2시. 알림벨이 한 번에 서너 번 울리더니 주문 수량이 1시간 전에 비해 3배로 뛰었다. 지훈이 피크타임 전초전이라고 외쳤지만 표정은 이미 초전박살 직전이었다. 튀김기는 꾸역꾸역 닭을 삼켰고 기름 보온기가 희끼는 연기를 토했다. 정태수는 지친 팔로 웍을 흔들다가 문득 프랜차이즈에서 쓰는 무인 디스펜서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러나 그 서러움은 이내 투지로 바뀌었다. 남들 기계에 맡겨도 우리는 손맛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는 만성 어깨 통증이 도졌다 싶을 때마다 작은 찜질팩을 팔뚝에 둘둘 감고 다시 집게를 들었다. 영업장 바깥에서는 서연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손목으로 훔치며 지금 주문 주시면 막 튀긴 바람맛 닭다리 바로 나갑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대본 한 줄 없이도 숱한 고객에게 재료 산지와 소스 비율을 막힘없이 설명했고 댓글창에는 딸 같아서 더 믿음 가요 사장님 목소리에 위로 받네요라는 글이 속속 달렸다. 그러나 13시간이 넘는 풀가동 끝에 달뼈 쓰레기 봉투가 신장 키만큼 쌓이는 순간 위기가 왔다. 배달 라이더 한 명이 포장봉투 바닥에서 기름이 샜다고 항의하며 별점 하나를 매겼다. 플랫폼에는 포장 불량으로 자동 태그가 달렸고 불량 태그 3번 누적 시 노출 순위가 떨어진다는 알림이 함께 떴다. 동희는 손에 쥔 토치로 봉투 입구를 다시 열 접착하려다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런 동희를 본 정태수는 조용히 다가가 토치를 내려놓고 빈 봉투를 손으로 들었다. 안에 담긴 고기는 우리 정성이니 겉포장도 정성으로 감싸자. 그 한마디에 지우는 탁자 서랍에서 코팅지와 실리콘 패킹을 꺼냈다. 모자라는 접착 장비를 대신해 정태수는 튀김 젓가락을 달고 순간 접합을 시도했다. 임시 방편이었지만 그동안 공장 관리직에서 알루미늄 용접 공정을 감독하며 얻은 노하우 덕에 봉투 아랫면이 3줄 스티치처럼 단단히 붙었다. 아버지의 손이 전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밤중에 잠시 주문이 끊기자 정태수는 빈 튀김망을 닦으며 동희에게 물었다. 네가 요즘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동희는 멍하니 웍을 휘젓다 처음엔 말문을 열지 못했다. 한참 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속내를 토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이번에도 실패자라고 느끼실까봐. 그래서 저희까지 무너질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고개를 떨군 후 조용히 말했다. 나는 2번 실패해도 3번째엔 이길 거라고 믿는다. 너희가 그 증거고 이 튀김기가 그 증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술집 폐업을 선언하던 시절에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말끝에서 오래 묵은 후회가 빠져나가고 대신 낚싯줄에 물려든 첫 고기를 건져 올릴 때처럼 상기된 호흡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도매상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시장 파업 예고 떴어. 당분간 달수급 더 힘들어질 거야. 위급한 상황임에도 정태수는 올 것이 왔다며 차분히 메모를 꺼내 들었다. 그는 선술집 시절 폐업 직전에 작성했던 긴급 손실 시트, 양식을 그대로 재활용해 위험 요인을 적었다. 적는 도중 과거 실패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올라 옆구리를 찔렀지만 이번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림자를 딛고 즉각 행동으로 나섰다. 라이브 방송에서 서연이 국산 생닭 공급난. 그러나 신선도는 지킵니다라는 제목으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댓글창이 들끓었다. 처음엔 일부 소비자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어려워도 진실을 말해줘. 더 믿음 간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주물량은 일시 감소했으나 고정 단골층이 생기는 전환점이 됐다. 그날 밤 정태수는 빈 가게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낡은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 빗소리와 함께 흘러나온 옛 노랫말이 튀김 기름 냄새와 섞여 기묘한 향수를 일으켰다. 그는 불 꺼진 홀 가운데 서서 살짝 몸을 흔들었다. 조금 전까지 손목에 감기던 통증이 노래의 박자와 겹치자 참을 만했다. 문득 그는 장부를 정리하던 서연에게 다가가 제안을 했다. 내일 점심 손님들께 음악과 함께 치킨을 드리면 어떻겠냐. 서연이 라이브 버스킹이요. 라고 놀라 묻자 그는 노래나 악기 필요 없다. 그냥 스피커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가 흥을 잃지 않으면 손님도 흥이 난다고 웃었다. 그 웃음은 무너졌던 선술집 간판 밑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해맑음이었다. 다음 날 정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빗속을 둘이서가 흘러나오자 학교 앞을 지나던 학생들이 발걸음을 늦췄다. 튀김 냄새와 구식 멜로디가 뒤얽혀 동네 공기를 묘하게 뜨겁게 만들었다. 식탁이 차오르자 정태수는 주방에서 튀김망을 들어 올리며 몸을 한 박자씩 흔들었다. 학생들은 아저씨 춤 신기해요라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라이브 방송에도 그의 땀방울이 실시간으로 잡혔다. 댓글창이 치킨 플래시몹 대박 오늘의 밈으로 도배됐다. 기름이 튀어오른 셔츠에는 반점이 생겼지만 그 반점이 마치 훈장처럼 빛났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자 동희는 평소보다 2배 빠르게 웍을 움직였다. 땀이 흘러 눈썹으로 내려오자 지훈이 즉석에서 납작모자를 씌워줬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소한 동작 하나에 지훈은 형, 오늘 진짜 멋있어라고 속삭였다. 동희는 한순간 울컥해 눈을 깜박였다. 그 순간 웍에서 튄 기름방울이 팔뚝에 닿아 따끔했지만 따끔함보다 뜨거운 애정이 먼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동생의 모자챙을 가볍게 쳐주며 우리 오늘 기록 세워보자고 말했다. 문 밖에서 서연이 전단지를 다시 돌리는데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전단지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어떤 학생은 여기 별점 떨어뜨린 리뷰에 반박 댓글 달았어요라며 웃었다. 예상치 못한 든든한 아군이었다. 서연은 물기 도는 눈으로 학생들의 손에 전단지를 꼭 쥐어주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성공도 행복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한다. 전단지에 적힌 우리는 실패를 낚아 올려 희망으로 튀깁니다라는 문구가 바야흐로 진실로 변해가고 있었다. 영업 마감 무렵 플랫폼 대시보드가 업데이트되었다. 바람맛 치킨이 신상 이색 메뉴 랭킹 3위를 찍었다. 조회수 그래프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걸 본 순간 주방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정태수의 모습은 꽤나 젊어 보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오늘은 기름이 아니라 내 심장이 먼저 끓었구나라고 중얼거리며 슬쩍 고무장갑을 벗어 휴지통에 던졌다. 그 작은 해방의 행위는 평생 타인의 안전망이 되느라 묶여있던 자신을 잠시 풀어주었다. 새벽 1시 가족들은 마포대교 야경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승리의 만찬으로는 초라했지만 손에 든 종이컵 속 국물은 그 어떤 미쉐린 코스 요리보다 진했다. 지훈이 우리 사실 오늘 다들 컨디션 바닥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자 동희와 서연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서로의 바닥을 인정하는 웃음이 밤 공기를 탁 터뜨렸다. 정태수는 라면 국물에 입을 대며 자식들을 둘러보았다. 라면 수증기가 아이들 얼굴에 하얗게 서려 있었지만 그 너머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나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지금 이 순간을 낚았다. 그가 벤치에서 일어날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매상으로부터 시장 파업 보류라는 짧은 문자가 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영어 2글자, 오케이. 간단한 승인 메시지가 이렇게나 큰 안도감을 줄 줄이야. 그는 쿡쿡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웃음은 금세 미세한 떨림으로 번져 어깨를 흔들었고 기뻐하는 자식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첫 고비는 넘어섰다.
낚싯줄은 튼튼하니 앞으로 큰 놈이 물 거다. 자식들은 그 말에 박수 대신 양손을 컵라면 뚜껑에 대고 탁탁 두드렸다. 공원 잔디 위로 먹다 남은 라면 향이 날아가며 서울 밤하늘에 묘한 군침을 돌게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태수는 욕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칼바람 같은 실패의 기억이 아직도 귓가 한편에 웅웅 울렸지만 거울 속 눈빛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던 사내가 아닌 실패를 썰어 튀기는 요리사의 눈빛. 그는 칫솔을 잡은 손으로 거울 유리를 콕콕 두드리며 작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순간 거울 속 또 다른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고 그 끄덕임은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뭉클함으로 번졌다. 겨울 초입, 호흡마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서 정태수는 닭상자가 실린 핸드카트를 끌고 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른 새벽의 살풍경한 공기가 그의 폐를 조여왔지만 이제 그 공기는 칼칼한 서늘함 대신 어깨를 펴게 하는 맑은 자극으로 느껴졌다. 시장 통로를 빠져나오는 길목마다 상인들이 치킨집 사장님, 또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처음엔 조심스레만 대했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했다. 닭상자가 무겁게 내려앉을 때마다 유통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바람맛 치킨 덕에 요즘 시장 경기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태수는 그 말에 호방하게 웃으며 박스에 얼음주머니를 끼워 넣었다. 한때 실패자라는 굴레에 짓눌려 시선을 피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잔땀을 빛내며 당당히 서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 문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한 줄로 섰다. SNS에서 줄 서서 먹는 동네 치킨이라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대기표를 나눠주던 서연은 예전에 전단지를 돌리며 움츠러들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제 전단지를 펼치자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집은 리뷰 진심이래요. 사장님 라이브 춤 봤어? 실제로 라이브 방송 클립 속 정태수의 튀김망 플립 댄스는 짤로 돌아다니며 조회수 10만을 넘기고 있었다. 전에는 노란빛 형광등 아래 피곤한 목소리로 사과 댓글을 달던 서연이 지금은 한결 자신감을 얻어 능숙하게 응대를 하고 있었다. 동희는 주방에서 기름 온도를 185도로 맞추며 웍을 돌리다 향신료 통을 여는 순간 콧등이 찡했다. 불 오래 켜둘수록 기름은 산화되는데 홀 매출이 늘어난 덕에 회전율이 빨라 기름이 더 깨끗이 유지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더는 묵은 기분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기름 거품 속에서 달기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는 이미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튀겨내고 계셔. 지우는 동시에 소스통을 손질하며 동희의 표정 변화를 읽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울림이 있었다. 몇 달 전 통화로 날선 언성을 높이던 형제가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확인할 만큼 가까워졌다. 점심 피크 타임을 앞두고 플랫폼 알림이 떴다. 바람맛 치킨. 소비자 만족도 지수 98.3% 달성. 별점 4개 이하 리뷰. 2건이 1시간 만에 가게 측 빠른 대응과 무료 보상으로 다시 5개로 수정되었다는 공지였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그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캡처해 올렸다. 단톡방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지만 모두 손에 튀김 집게를 쥐고 있어 답장을 못했다. 대신 정태수가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거친 손바닥 주름 사이에 묻은 밀가루 입자가 가볍게 날렸지만 그 엄지손끝은 누구보다 반짝였다. 순간 주방 스피커에서 트로트 대신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흘러나왔다. 서연이 틀은 선곡이었다. 젊은 시절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던 노래가 고막을 울리자 정태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주방 안쪽에서 닭이 풍성하게 튀겨지는 소리와 노래 가사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후렴이 환하게 맞물렸다. 오후 3시가 지나자 첫 손님이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실 텐데 어쩜 이렇게 생생하세요? 정태수는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을 살짝 문지르며 웃었다. 닭은 뜨거울수록 맛있고 사람 마음도 뜨거울수록 크게 뛰지요. 손님은 감탄한 듯 눈이 커졌고 뒤에 서 있던 젊은 직장인이 이 멘트 어디 적어두셨다. 마케팅에 쓰셔야 해요라고 장난스럽게 거들었다. 가게 전체에 웃음이 번졌다.
한때 멀어진 듯했던 세대 간 온도 차가 기름 풍미 속에 녹아내리며 새로운 동네 공동체가 형성되는 듯했다. 그날 저녁 학교 앞 놀이터 화단 가장자리에 놓인 플라스틱 벤치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동희는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며 전월 대비 순이익 37% 증가를 보고했다. 서연은 고객 재방문율과 상권 내 구독형 배달 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 제안을 공유했다. 지우는 SNS 팔로워 5,000명 돌파를 알리며 팬덤 굿즈로 낚싯대, 모양 키링 어떠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처음엔 농담이었는데 곧 진지해졌다. 정태수는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 한쪽에는 실패는 뿌리, 성장은 가지라는 문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과거 아무도 읽지 않던 계획서에 홀로 적어두었던 문장이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읽는 좌우명이 되었다.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언젠가 매장을 더 늘리면 어떨까요? 프랜차이즈식 확장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살린 작은 매장 위주로요. 정태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연과 지훈까지 돌아보았다. 허황된 꿈이라 말릴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곧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다. 이 왕골 낚싯대 하나로 큰 물고기 건진 게 벌써 2번째야. 3번째도 못할 이유 없지. 눈밭 같은 가로등 불빛이 내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겠다. 눈에 보이는 그림자는 하나. 하지만 무게를 나누는 넷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힘찼다. 그날 밤 가게 셔터 안쪽 카운터에 쌓인 벽돌이 놓였다. 단골 중 한 사람이 건넨 선물이었는데 벽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튼튼한 주춧돌이라고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태수는 눈썹을 살짝 찡긋했다. 세월의 궤적 속에서 실패는 돌부리였고 돌부리를 딛고 일어선 자리에 주춧돌을 얹어 더 높이 세워야 한다는 뜻 같았다. 그는 벽돌을 들고 가게 한복판에 두 손을 모았고 그 위에 낚싯대 모형까지 얹어 작은 재단처럼 꾸몄다. 가족들은 마치 감히 소리를 낼 수 없는 성소를 바라보듯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벽돌 위 낚싯대가 전등 빛을 받아 빛나는 동안 네 사람의 숨결이 홀 한가운데서 오롯이 모여 따뜻한 공기를 만들었다. 이윽고 정태수가 가게 불을 끄면서 말했다. 오늘은 자, 내일도 자. 근데 우리 마음은 더 깨어있자. 셔터가 철컥 내려가는 소리는 잠시 거칠었지만 그 소리 위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 씹혀지며 부드럽게 마무리되었다.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덜어낸 웃음이었다. 마치 기름에서 건져 올린 닭이 기름을 빼내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지는 순간처럼 사람도 고난에서 건져 올린 후야말로 본래 맛을 찾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밤이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초겨울 새벽, 골목 끝 푸르스름한 가로등이 문발처럼 흩날리는 기름 입자를 비추고 있었다. 정태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가게 문을 열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튀긴 달걀을 정리하고도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나왔던 것이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주방 한가운데 서니 첨벙거리는 기름의 잔향과 이제는 익숙해진 닭육수 냄새가 사우나처럼 몸을 감싸 안았다. 그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숨을 돌리려는 순간 밖에서 둔탁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낯선 화물트럭이 골목을 막고 서 있었다. 트럭 옆에는 낯익은 로고가 새겨진 커다란 박스가 즐비했고 박스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킹 치킨 지역 거점 물류 시범 매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정태수는 문턱에 멈춰 서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겨우 회복된 매출은 이제 시작인데 거대한 공룡이 바람맛 치킨 바로 맞은편에 발을 디민 셈이었다.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오자 얼어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선술집이 무너지던 밤, 냉장고 고장음과 함께 온몸에 들러붙던 절망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그 절망이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다. 간밤에 달뼈를 정리하며 떠올렸던 작은 싹이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POS 옆 탁자 위에 놓인 서연의 메모 고객 감사 이벤트, 라이브 쿠킹쇼, 동네 축제 부스 출전을 집어들었다. 새 줄이 잠자는 모래시계를 뒤집듯 그의 동공을 뒤흔들었다. 곧바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갔다. 오늘 10시 긴급 전략 회의.
체인킹 치킨 상류. 단정한 아침 햇살이 골목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지훈 서연동이가 불이 나게 가게로 달려왔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불꽃처럼 빛났다. 지훈이 노트북을 펼쳐 체인킹 치킨 메뉴 가격표와 원가율 자료를 띄웠다. 가격으로 맞붙지 말고 감성으로 승부합시다. 서연이 맞장구 쳤다. 라이브 쿠킹쇼가 열쇠예요. 아버지가 튀김망을 돌릴 때마다 조명을 넣고 짧은 영상으로 뽑아 올리면 프랜차이즈가 따라올 수 없어요. 동희는 디자이너에게 부탁해 제작한 낚싯대 위에 앉은 치킨 캐릭터 스티커 시안을 꺼내 들었다. 포장을 열면 이 스티커가 튀어나오게 해요. 열자마자 감성 폭발. 피드 장악. 오전 9시. 동희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곧장 인쇄소로 달려가 스티커 2,000장을 주문했다. 지우는 LED 바와 미러볼을 빌렸고 서연은 학교 기자단 학생 둘을 섭외해 20살짜리 시선으로 찍는 홍보 영상을 기획했다. 오후 3시, 체인킹 치킨 매장은 풍선과 전광판으로 휘황찬란했지만 바람맛 치킨 앞에는 미러볼 2개와 블루투스 스피커뿐이었다. 오후 4시,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카메라는 껍질 벗긴 생닭과 정태수의 손끝을 잡아냈고 화면 하단에 우리 동네에서만 볼 수 있는 100% 수제라는 자막이 떴다. 음악 대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배경을 채웠다. 정태수가 튀김옷을 입힌 닭다리를 기름 속에 천천히 내리며 말했다. 파도는 밀려오지만 밀려간 자리마다 조개가 살아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남았지요. 댓글창이 폭발했다. 멘트 미쳤다. 사장님 목소리 설렘. 체인킹. 난 바람맛 시청자가 5분 만에 2,000명을 넘으며 플랫폼 상단 인기 급상승 태그가 붙었다. 반면 길 건너 체인킹 매장은 할인에 몰린 손님으로 북적였지만 1시간 대기로 불만 댓글이 쏟아졌다. 그때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체인킹 줄 서다 지쳐 넘어왔는데 훨씬 맛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바람맛 치킨 스티커 박스를 들고 웃는 중학생 사진이었다. 사진 한 장은 바이럴 엔진이 됐다. 체인킹 치킨 옆 바람맛 치킨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동희는 그 지표를 캡처해 라이브 화면에 띄웠다. 대기업도 좋지만 마음까지 튀기는 집을 찾으셨다면 여기입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기름 방울처럼 튀었다. 저녁 무렵 대기 줄은 골목 모퉁이를 접어 2블록을 넘겼고 체인킹 치킨은 오픈 첫날 재고 소진 안내문을 붙이며 셔터를 내렸다. 줄을 빠져나온 일부 손님이 바람맛 치킨 앞에서 환호를 지르며 다시 줄을 섰다. 자정이 넘어 재고가 바닥나 주방 불을 껐지만 주문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주문창에 재료 소진 내일 오전 10시 다시 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를 띄웠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끝없이 올라왔고 동희는 미러볼 불빛을 끄며 주방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형광 잔상을 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골목에 작은 촛불 행렬이 나타났다. 이웃들이 체인킹 말고 바람맛, 팻말을 들고 자발적으로 축하 노래를 불렀다. 몇 달 전 폐업과 절망이 새어나오던 바로 그 셔터 앞이었다. 가족은 촛불 행렬을 안으로 초대해 남은 닭날개를 튀겨 나눠주었다. 촛불 불빛이 주방 천장 볼트에 반사돼 무수한 별처럼 깜빡였고 정태수는 별빛 아래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바람맛 치킨.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파도원 가대기업 공습이 몰려왔지만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순간 가게는 더 높은 파도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새벽 3시. 촛불 행렬이 떠난 골목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체인킹 치킨 본사 관계자가 검은 세단에서 내려 바람막 간판을 사진 찍고 사라진 CCTV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체인킹 측은 전국적 유명세를 즉시 보장한다며 그랜드 컨설팅을 제안했지만 지훈이 먼저 손을 들었다. 우리 이야기를 빼고 가격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매니저가 웃어넘기려 하자 정태수가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는 당신네 양식장에 줄 설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도 위에서 달릴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내 가족이 동시에 노트를 덮고 일어서자 제안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 가게로 돌아오니 주민들이 놓고 간 목재 패널이 기다리고 있었다. 실패를 튀겨 성공을 낚아 올리는 골목이라 적혀 있었고 빗면엔 당신들 덕에 우리도
힘내요 동네 주민 일동이란 메시지가 남겨졌다. 정태수는 패널을 벽돌 옆에 세우며 말했다. 실패는 광물이다. 캔에야 빛이 난다. 그 밤 가족은 주방 불을 끄고 홀에 돗자리를 깔아 맥주 4캔과 튀김옷 부스러기로 조용히 건배했다. 기름이 식는 소음이 자장가가 되었다. 서연이 속삭였다. 우리가 못 넘을 파도는 없어요. 정태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를 씹던 그날 이미 그는 파도 전체를 예감했으나 이제야 파도 위에 서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셔터를 내리고 골목을 걸어 나가는 잠깐 동안 네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엔 묵직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기름에 데어도 원가 파도가 덮쳐도 대기업이 공습해도 우리는 파도를 밀어내지 않고 그 위에 서서 끝까지 미끄러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파도가 잠잠해지면 다시 새 파도를 찾아 나설 것이다. 초봄 새벽 바람맛 치킨 앞 골목에는 아직 서늘한 김이 서려 있었다. 전날 마감 뒤 치운 홀이 유난히 넓어 보이자 정태수는 잠시 불을 끄고 홀 한가운데에 서서 손끝으로 공기를 가늠해 보았다. 지구력이 바닥을 찍을 만큼 달려왔지만 몸속 에너지는 이전보다 더 깊고 뜨거웠다. 그는 벽돌 낚싯대 패널로 작은 재단이 된 코너에 다가가 한 손으로 쓰다듬듯 표면을 길게 쓸었다. 거칠게 올라온 목재 결이 손바닥 피부를 자극했지만 그 불균질한 촉감이야말로 그가 쌓아 올린 시간의 증거였다. 얼마 뒤 자식들이 들어와 조명이 켜졌고 라이브 방송 준비를 위해 카메라 삼각대가 세워졌다. 오늘은 골목 감사제 첫날이었다. 체인킹 치킨 공습을 이겨낸 지 딱 40일째. 동네 주민들과 손님들에게 보답하자는 의미로 기획한 작은 축제였다. 서연은 카메라 앞에서 첫 백나무 돼지 튀김이라며 지난달부터 시험에 온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를 소개했다. 흔히 내놓는 감자튀김 대신 꽃 모양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 달기름으로 2번 튀겨낸 메뉴였다. 라이브 채팅창에 치킨집에서 돼지튀김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지만 지훈이 돼지고기끼리 서로 포개져 꽃집처럼 벌어지는 장면을 슬로 모션으로 잡아내며 치킨 돼지의 기름 시너지를 설명하자 호기심이 폭발했다. 주문창이 빠르게 찍혔고 이벤트 해시태그를 탄 댓글들이 무서운 속도로 퍼졌다. 20분 만에 사이드 메뉴 100세트가 매진되자 동희는 주방에서 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네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설렘이 뒤섞인 윤기가 돌았다. 정오 무렵 축제를 축하하겠다는 이유로 동네 통기타 동호회 회원 10명이 가게 앞 보도블록에 자리를 잡고 마이크 없이 생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기타줄이 떨리며 사그락사그락 울리는 소리는 튀김기 기름 튀는 소리와 절묘하게 겹쳐 골목을 은은하게 메웠다. 마치 과거 선술집에서 꿈꾸던 바다내음이 기름 향과 합주하는 듯했다. 정태수는 문 너머로 음악을 들으며 카운터에 선 채 눈을 지그시 감았다. 어느새 발끝에서부터 가슴팍까지 포근한 파도가 밀려 올라왔다. 실패를 두려워하던 그가 실패를 딛고 파도를 타고 이제는 파도 소리 대신 기타 선율에 맞춰 리듬을 타고 있었다. 음악이 절정을 찍을 즈음 한 무리의 외국 관광객이 가게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한글이 적힌 패널을 읽고 스마트폰 번역기를 돌리며 이 골목 치킨 페이머스 하고 묻자 서연이 서툰 영어로 페미스 인 아워하트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 천진한 대답에 관광객들이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가게는 즉석에서 국제적 포토스폿이 되었다. 학생들이 촬영을 도와 즉석 사진을 뽑아주자 관광객들은 사진 뒷면에 fail, fly라고 적어놓고 갔다. 정태수는 그 문구를 보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실패한 뒤에 튀겨져야 비로소 날 수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이 삶 전체를 정리해주는 문장 같았다. 해가 뉘엿할 즈음 바람맛 치킨은 준비한 재료를 모두 소진했다. 마지막 포장 박스를 건네며 정태수는 어린 남매 손에 돼지 튀김을 하나씩 더 쥐어주었다. 열기는 나눌수록 오래간단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선술집 폐업 직전 공허한 표정으로 방파제 끝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봐라. 결국 바다는 너를 잡아먹지 않았어. 대신 너를 데워주었지. 문을 닫고 난 밤. 가족은 셔터 앞 벽돌 재단 주변의 동네 주민, 라이더, 학생 기자단까지
초대의 스탠딩 파티를 열었다. 종이컵에 맥주를 따르고 남은 돼지 꼬튀김 부스러기를 컵라면 뚜껑에 올려 나눠 먹었다. 그렇게 소박한 식탁 앞에서 누군가 축사를 부탁하자 정태수는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자 결국 컵을 들었다. 제가 처음 간판을 달 때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까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누가 그 간판을 함께 들어 올려주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들어 올려준 건 제 자식들이고 이 골목 이웃들이고 여러분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거대한 함성도 화려한 폭죽도 없었지만 숱하게 실패를 맛본 이 가장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늦은 밤 정태수는 가족에게 다음 주부터 가게를 하루 쉬고 싶다고 제안했다. 휴일엔 낚시터 대신 내 엄마와 손잡고 근교 산책길이라도 다니고 싶다. 서연이 웃으며 치킨은 안 튀기셔도 낚싯대는 들고 가실 거죠? 하고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젠 그 낚싯대도 잠깐 쉬어야지. 가장 귀한 물고기는 이미 건져 올렸는데 뭘 더 욕심내겠냐.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은 호수 같았다. 그 깊은 물속에는 실패보다 크게 숨쉬는 깨달음, 사람의 온도가 장사보다 먼저히 헤엄치고 있었다. 새벽 2시 모두 귀가한 뒤 정태수는 가게 불을 완전히 끄기 직전 재단 옆 낚싯대를 바라봤다. 벽돌 위에 기름 방울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기름을 닦고 촛농처럼 단단히 굳은 자국을 살짝 문질렀다. 닦이는 듯 닦이지 않는 듯한 흔적이 남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실패 역시 삶에 남길 흔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닦아 윤기를 주고 그 위에 새로운 기름 방울을 올려 빛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홀 한가운데로 돌아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가게, 가족, 골목, 삶. 숱한 파도가 부딪혀 사방에 튀긴 물방울이 마침내 형광등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사연부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한 사람의 실패가 가족의 연대로 어떻게 재탄생하는지, 그리고 작은 골목 가게가 거대한 파도 위에서도 끝내 물결을 타고 비상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실패라는 깊은 바다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낚싯대를 담그는 순간 작은 희망이 물고기처럼 꿈틀대며 올라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족처럼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도 따끈한 용기의 냄새가 번지길 바라며 사연부스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인생 한 조각을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